네, 안녕하세요. 26년 8월 9일 일요일 주의점 채널 돈벼락 TV입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다음 주 증시 일정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에는요, 이제 경우의 수 두 가지가 큰 변곡점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변곡점이 생길 때 이제 반도체를 조종 시에 매수해도 되는 타점이 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7일 날 나왔던 고용 보고서를 보면 감소가 좀 데이터가 크게 나왔습니다. 크게 나왔어요. 그래서 충격을 줬는데 자, 5, 6월에도 대폭 하향 조정이 됐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예상치를 크게 밑도며 시장 전망과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자, 요거는요, 사실, 돈벼락 TV가, 6월 초에, 6월 초쯤에 금리가, 인하되는 쪽으로 신호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그래서 제가 분석해서 우리 유료 회원분들에게 어, 회원 전용 영상으로 올려드렸던 거예요. 이런 신호가 나온다는 걸. 자, 그래서 요게 이번에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유튜브 영상에 지난 영상이기 때문에 제가 얼마만큼 이 분석을 잘했는지를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왜 금리 인하가 될 것인가? 그죠? 유튜브 영상에 나와 있죠? 그래서 거기서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자, 이게 곧 뭐다? 돈벼락 TV의 실력이다, 실력. 누구도 보지 않는 거를 먼저 본다. 먼저 본다. 먼저 전망한다. 근데 이 적중률이 어떻게 됐다? 상당히 높다. 상당히 높다. 상당히 높다. 자, 그래서 돈벼락 TV의 이 분석력을 여러분들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 노동력이 감소했다는 건 뭐예요? 금리 인상을 못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전망을 어떻게 해요? 금리를 동결하는 쪽으로 가다가 후반기에 인하하는 쪽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크게 가는 거를 뭐라고 그랬어요? 로봇 크게 갈 수 있고 바이오 슈팅 나올 수 있고 바이오 그리고 2차 전지 날아갈 수 있다. 2차 전지 날아갈 수 있다. 여기다가 태양광 태양광까지 제가 소개를 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모조리 적중했죠. 모조리 적중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8월 다음 주 경제 지표 일정을 보면 12일 수요일 날 CPI가 드디어 나옵니다. 자, 케빈 워시는 매달마다 나오는 지표를 가장 중요시 여긴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일자리를 고용 쇼크 나와서 금리 인하에 대한 거를 케빈 워시가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8월 13일 목요일에는 생산자 물가 지표 PPI가 나와요. 자, 여기 나오는데 여기에 전망이 어떻게 되냐? 물가가 낮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6월 달에 다시 이란 전쟁이 격화되면서 유가가 튀었거든요. 유가가 튀었어요. 그러나 걱정할 수준까지 올라가진 않았죠. 그래서 CPI가 뭐 낮게 나오진 않겠지만 그냥 예상치 아니면 예상치보다 약간 높게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CPI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약간 눌렸을 때는 뭐 약간 높을 때는 또 뭐 금리 인상이다 뭐 이렇게 해서 시장이 뭐 약간 보합 수준 아니면 약간 눌리는 수준 요 정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2일 지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뭐가 큰 문제가 되냐? 이게 첫 번째 변곡점이었던 거고 변곡점이 지나가는데 두 번째는 뭐예요? 이란 전쟁.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자, 왜 중요하냐? 자, 여기 보세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란이 체결을 한 종전 양해 각서 초안이 공개가 됐어요. 그 초안이. 그럼 어떻게 초안이 됐냐? 자, 미국은 이란 원유 수출과 동결 자산 사용을 허용하고 최소 3천억 달러 규모의 재건 개발 자금 조성까지 약속했다. 3천억 달러를 재건하는데 도와주기로 했다. 자, 반면 핵심 쟁점인 고농축 우라늄 처리 문제는 최종 협상으로 넘겨져 60일 이후에 변수로 남게 됐다. 자, 60일은 뭐예요? 지금 8월 달이죠. 8월 달, 9월 달. 8월 달, 9월 달. 그럼 8월 한 달,
9월 한 달. 이 쟁점이 10월에 다시 터진다는 소리야. 10월. 자, 10월에 터진다. 그러면 금리의 결정은 언제 터진다? 금리는 8, 9월까지도 동결로 갈 수 있다. 왜냐면 이란 전쟁이 안 끝났으니까. 그럼 인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인상은 아니다. 그러면 가장 큰 우려는 피했다. 그러나 이제 동결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동결로 가고 있다. 자, 그러면서 핵심 처리 문제는 이제 고농축은 뭐 넘어갔다. 그러면서 로이터 통신 CNN은 미국과의 이란 종전 합의문을 공개했는데 14개 조항으로 이루어졌으며 양국은 오늘 19일 제네바 서명식을 시작으로 60일간 최종 합의에 위한 협상에 돌입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9일 정도에.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지금이 8월 9일이란 말이야. 9일. 그럼 10일 남았어요. 10일 남았다. 여긴 10일 남았다. 10일 남았다. 10일 남았는데 트럼프의 말로는 뭐 하루 이틀 안에 결정 날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결정이 나면 19일 날 서명식을 통해 60일 하겠다는 소리겠죠.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의문 1조는 미국과 이란 그리고 양국 동맹국들이 레바논 전선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전쟁 종식을 선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 요거는 왜 안 되냐? 이스라엘 때문에 안 돼요. 이스라엘 때문에. 그죠? 여기는 무조건 밀어붙인다는 식이죠. 요게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이제 합의문이 하나가 안 되고. 2조에서는 상호 주권 영토 보존을 존중하고 내정 간섭을 하지 않기로 했다. 3조는 최종 합의 도출 시한을 60일로 규정했다. 4조와 5조는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방안을 담고 있다. 미국은 해상 봉쇄를 즉각 해제하고 30일 이내에 전쟁 이전 수준으로 선박 통행을 복원하기로 했다. 최종 합의 체결 후에는 주변 지역에서 미군도 철수한다. 이란 역시 기뢰 제거와 항로를 30일 안에 상선 운항을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기로 했다. 이제 이게 뭐예요? 초안이에요. 초안.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제 이건 우리 돈벼락 TV 무료 텔레그램 방에 제가 속보를 올려드린 건데,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 모하마드 마게르 졸가르드 사무총장은 이름도 어려워요. 자,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6대 조건을 제시했다. 6대 얘네가 제시를 한 거예요. 자, 미국이 행동을 바로잡기 전까지 해협은 재개방이 되지 않을 것이며, 이날 이란 방관영 타스님 통신 등에 따르면 졸가르드는 다음과 같은 6대 조건을 제시했다라고 돼요.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어떤 방식이나 표현으로도 다시는 이란을 위협하거나 이란의 국민의 성스러운 가치를 모욕하지 말 것. 자, 이건 큰 문제 아니에요. 오케이. 오케이. 요건 돼. 오케이. 뭔지 모르겠지만 돼요. 두 번째, 이란과 이란의 동맹국인 레바논, 팔레스타인, 예멘, 이라크를 상대로 한 전쟁의 군사적 침략을 영구적으로 중단할 것. 요건 안 되죠. 왜냐면 이스라엘 때문에 안 되죠. 영구적인 건 안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해제하고 이란 주변에 배치한 미군 해군 및 공군 전력을 철수할 것. 자, 철수할 것. 자, 요건 철수에 된 거는 세모입니다. 세모. 자, 왜 세모냐?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두 차례 침략 전쟁과 강요된 전쟁으로 이란이 입은 피해를 단 한 푼도 감액하지 말고 전액 배상할 것. 전액 배상할 것. 이거는 힘듭니다. 힘들어요. 자, 왜 힘든지 얘기할게요. 자, 다섯 번째, 이란 국민을 대상으로 한 부당하고 불법적인 제재를 모두 해제할 것. 요것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란이 간첩 활동이나 그런 것들이 했기 때문에 그 제재를 풀 수가 없습니다. 자, 여섯 번째, 이란 국민의 동결되거나 강탈된 자산을 아무 조건 없이 반환할 것. 아무 조건 없이 반환할 것. 아무 조건 없이. 자, 아무 조건 없이 여기 나올 수 있죠. 허용하고 3천억 달러 규모의 재건 개발 자금 및 조성까지 약속했다. 그러니까 자금을 조성한다고 그랬지 동결 자산이나 그런 것들을 풀어준다고 얘기 안 했어요. 그리고 트럼프는 동결 자산을
이미 재건, 중동의 재건으로 쓴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상. 자, 그러면 이란에서 제시한 6개가 미국이 받아들일까? 자, 이게 문제죠. 트럼프가 받아들일까, 이거를? 제가 볼 땐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자, 왜 부정적이냐? 먼저 이걸 읽어보세요. 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6대 조건을 받아들이기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 이유를 이야기할게요. 미국의 군사적 패배를 인정하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란이 제시한 게. 자, 사망의 미군 철수 및 해상 봉쇄 해제와 사항의 전쟁 피해 전액 배상은 미국이 전쟁에서 패배했다고 항복하는 것을 그냥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다. 자, 그러면서 자국의 군사력을 세계 최고로 자부하는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절대로 수용할 수 없는 조항이다. 나왔죠, 이유가. 자, 두 번째, 동맹국가 신뢰 파탄. 이 항에서 레바논, 팔레스타인, 예멘, 이라크 등 이른바 저항의 축, 동맹국들을 향한 군사행동의 영구히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자, 이는 미국의 핵심 동맹인 이스라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구이므로 미국이 외교적으로도 받아들일 수도 없다. 여기 또 사우디도 포함이 됩니다. 사우디도. 왜냐면 영구적으로 얘네들이 세력을 어마무시하게 확장하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중동에 이 악의 축들이 커가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일 수 없어요. 받아들일 수 없다. 자, 세 번째, 정치적인 역풍과 자존심. 트럼프의 대통령이 힘을 통한 평화를 기조로 삼고 있으며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항행을 압박하며 강경한 태도를 유지해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란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국내외적으로 심각한 정치적 타격이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걸 받아들이면 중간선거 포기한 거라고 그랬죠? 중간선거 포기한 거다. 무조건 패배다. 그럼 어떻게 되세요? 시장은 빨리 움직입니다. 트럼프 관련주들이 어떻게 돼요? 폭락합니다. 폭락해요. 트럼프 관련주들. 자, 트럼프 관련주들은 제가 나중에 특집을 한번 보고를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또 제작해서 올려드릴게요. 자, 그러면서 현재 이란과의 강경파 혁명수대 측이 협상의 문턱을 의도적으로 매우 높여놓은 상태다. 자, 지금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지금 위기 상황이다. 위기다. 지금 의식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게 뭐냐? 왜냐? 혁명수비대가 정권을 장악할 수 있어요. 이르면. 그러면 지금 이렇게 강경하게 나온 건 다 혁명수비대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혁명수비대에서. 그러면 혁명수비대가 미국을 이런 식으로 놔둘 리가 없죠.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미사일이 없는 거 알고, 미사일 없어요. 그리고 자금도 없어요. 이번에 전쟁 자금을 이렇게 예산안을 올렸는데 다 빠꾸 맞았어요. 그럼 지금 전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한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알고 있다. 야, 이 좋은 기회를 왜 놓치려고 그래?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협상이 어떻게 돼요? 둘 중에 하나죠. 트럼프가 이란 전쟁 패배를 인정하고 후퇴하든가 다 요구 조건 들어주고. 그럼 어떻게 돼요? 중간선거 패배다. 식물 대통령 된다.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 뭐예요? 그럼 이렇게 할 바에는 그냥 마지막 공격을 퍼부을 수 있죠. 왜냐? 마지막 공격. 어디를? 핵시설을. 그리고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럴 수 있죠. 셀프 승리. 예전에 했었죠. 핵 기지들 다 폭파해놓고 우리가 이겼다. 다 폭파됐다. 몇십 년 동안 이게 핵 개발이 안 된다. 이렇게 탁구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폭파도 하나도 안 됐었잖아요. 근데 이번은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대대적인 마지막 공격으로 자존심 세우고 우리가 이란의 핵무장을 포기하게 만들었다 하면서 다 폭파시키는 척 하면서 이제 폭파시키고 그 다음에 공격을 하겠죠. 폭파되든 안 되든 일단 그리고 나서 빠질 수 있습니다. 자, 요런 모양이 어디서 나왔다? 예전에 이라크 전쟁에서 나왔어요. 이라크 전쟁에서 흐지부지하고 나서 후퇴했죠. 다 뺐죠. 이번에 이란도 비슷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란도. 그래야 중간선거 어떻게든 치러요.
근데 이란의 조건을 다 받아들이고 이 중간 선거를 치를 수가 없어요. 왜냐면 무조건 지기 때문에. 전쟁도 졌지, 경제도 파탄시켰지. 이걸 누가 뽑아주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돈벼락 TV가 언제요? 25년 12월부터 뭐라 그랬어요? 25년 12월부터 트럼프 26년 11월에는 중간 선거 무조건 지나. 저는 작년 12월부터 알고 있었어요. 이 신호가 있었어요. 트럼프가 하는 거 보면 관세나 뭐든가 하면 야, 얘 오래 못 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공격을 하면 증시가 한번 출렁해서 내릴 수 있어요. 그러나 단기 쇼크다. 왜냐면 단기 쇼크다. 반등이 한다. 왜냐하면 미사일이 없기 때문에, 미사일과 자금이 없기 때문에 이게 오래 가지 않는 전쟁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바로 그날 하락하고 다음날 반등해서 종전이라는 것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뭐다? 여기가 타점이 된다. 타점이 된다. 자, 그럼 뭘 타점이에요? 반도체 타점이죠. 반도체. 반도체. 왜냐면 아직 반등에 큰 반등 한 번 남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만약에 이 공간이 지금 캔의 위치의 공간이 상방에 25만 원대의 저항대는 크게 몰려 있기 때문에 바로 올린다면 다음 주에 전쟁이 안 한 상태에서 지수가 이렇게 뭐 상승 패턴에서 약간 조금씩 올린다면 25만 원까지 올릴 수 있어요. 그러나 전쟁의 악재나 그런 것이 터지면 다시 다운될 수 있다. 다시 23만 원 아래로 내려갈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무조건 잡는 거죠. 잡아야 되죠. 자, 왜냐면 이제 악재는 대부분 전쟁 악재 끝났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으로 갈 수 있는 구간이 생겼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미국이 지금 제가 예상한 것처럼 마지막 자존심 생각해서 마지막 공격을 퍼붓다 그러면 하락하겠죠. 하락할 거예요. 새벽에 터지면 오전에 개파락에서 출발하겠죠.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21만 원에서 22만 원, 23만 원, 아무튼 여기 사이에 걸리겠죠. 그럼 여기가 타점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언제까지 올라간다? 좀 저는 이란 전쟁이 이렇게 끝나게 된다면 좀 반등의 시기도 빨리 옵니다. 반등의 시기도 다음 주 후반부터나 아니 다다음 주 그러니까 마지막 주로 봤는데 마지막 주가 아니라 더 일찍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잡아놓으면 어디 간다? 올라간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최소 21만 원에 잡아도 25만 원까지 기본적으로 올라가고 오버슈팅에 올라가도 28만 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 이게 마지막 반등이라는 거야. 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래 공간과 위의 공간이 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전쟁의 이슈가 계속 이제 뭐였는데 증시가 올라가는 흐름이면 조금씩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올라갈 거예요. 지금 140 몇만 원인데 여기에 어디요? 한 160만 원대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올라가면 올라가다가 만약에 미국이 이란을 폭격했다면 이제 갭하락에서 떨어지겠죠. 그럼 여기 볼린저 밴드 하단에 보면 130만 원대, 128만 원 위인데 뭐 대략 한 130만 원 평균 잡는다고 그러면 130에서 140, 142만 원, 142만 원. 여기 사이 130만 원에서 142만 원 매수 타점을 잡고 놔두면 이제 9월달, 10월달에 실적이 나오죠. 그럼 9월달에 기대감으로 놔두면 올라갈 수 있다. 170만 원 올라갈 수 있고 많이 올라가 이제 200만 원까지도 볼 수 있는 구간이 마지막으로 반등의 기회가 옵니다. 항상 말씀드립니다. 반등할 때 탈출하십시오. 이게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아셨죠? 자, 여러분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런 속보를 빨리 받아보고 싶다 그러면 무료 텔레그램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영상 하단에 주소창을 올려드리니까요.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